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금속 절연체 반도체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또 소개를 하고, 그리고 금속 절연체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숙제하는 거 보니까 다 채점은 다 못했는데 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음악에 전자기타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그런 부품들에 커패시티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잘 취미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전기전자 재료를 본 친구들이 있어서 그게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였죠? 제가 누가 전자기타를 좋아해서 그 커패시터를 조사한다고 그랬었는데 누구 보다가 까먹어서 다 익숙치 않아서 제가 의사분들도 만나고 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런 만들고 이런 취미를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훨씬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재밌게 잘 안다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 배운 것보다 계속 평생 예를 들어서 오디오를 하면 오디오를 더 잘하겠죠, 그죠? 그죠? 제가 전기전자 회로를 많이 만들어 봤었는데, 옛날에 많이 만들어 봤는데, 어렸을 때 전자 부품 가게에서 오실로스코프 고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문과 졸업생이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수십 년 동안 오실로스코프 고치다 보니까 전자회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이런 전공하면서 되게 좋은 전공인데, 요즘 4차 산업혁명 그러잖아요. 얘는 정말 좋은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취미도 한번 깊이 가져보도록 제가 권유하는 바입니다. 네. 자, 지난번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설명 조금 덜 했죠, 그죠? 전기가 상황에 따라 흘렀다, 안 흘렀다 한다면, 이 재료가 어떤 재료입니까, 여러분? 이 재료가 어떤 재료죠? 반도체죠,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흘렀다, 안 흘렀다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 초기에는 전류를 흘려주는 거는 제가 흐를 수 있는 차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초기 전하는 적절한 전하 밀도로 분포하는데, 얘가 외부 상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장에 의해서 혹은 불순물에 도핑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빛을 조인다거나 화학약품 혹은 환경인 가스나 이런 주위 환경에 따라서 도핑 효과가 생겨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충분한 전하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7월 7성날에 견우하고 직녀가 서로 만날 때 주위에 그날 무슨 다리가 생깁니까, 여러분? 견우와 직녀 사이에 오작교가 생기잖아요. 오작교가 생기는데 견우 직녀가 건너가려고 그러면 까마귀 까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까마귀 까치 간격이 한 3m씩 떨어져 있으면 견우 직녀가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죠. 까마귀 까치들이 얼마큼 모여야 됩니까? 그래도 한 수십 센치 이하로 해야지 용감한 견우나 직녀가 건너갈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보면 초기 전하는 적절한 까마귀 같이 한 3m씩 떨어져 있었는데, 항상 날고 있었는데, 그날만 되면 얘가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밀도로 쫙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그죠? 이런 옛날 설화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처럼 도핑이나 어떤 외부 효과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적절한 농도로 바뀌는 도체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서 전기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기장에 의해서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어떤 전하가 땡겨옵니까?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주위에 어떤 전하가 와요? 마이너스 전압 땡겨오잖아요, 그죠? 충분히 많이 땡기면 얘가 전하가 마이너스가 많아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드백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전기장에 의해서 커패시티블리 커플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커패시티 형태에서 전을 많이 걸어주면 전하가 많이 생겨서 거기에 전자가 지나갈 수 있는, 혹은 홀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이런 게 바로 그 센서, 실제 요즘 IoT라고 그랬을 때 센서의 어떤 원리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에너지 밴드 이론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밴드 이론은 물성전자에서 들어봤죠, 그죠? 말 그대로 에너지 띠죠, 띠. 에너지 띠인데, 여기서 보면, 제가 다시 읽어볼래요, 한번. 제가 설명을 두 가지를 해놨는데,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자, 에너지 밴드라고 해서 띠인데, 띠라는 것은 어떠한 값이 쭉 연속되는 게 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고체는 기본적으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는, 여러분,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들어봤죠? S, P, D 되어 있으면, 오비탈의 모양이 있죠, 그죠? S 오비탈은 어떤 모양입니까? 둥근 모양. 그 다음, P 오비탈은 R형 모양. 그 다음, D 오비탈은 정육면체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죠, 그죠? 보면, SPD로 가면 갈수록 전자구름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더 퍼져나가죠. 그러면 얼핏 생각에 원자는 점 하나로 생각할 텐데 원자 점이 아니라 우리가 전자는 어떻게 구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 모양의 S 전자도 있지만 R형도 있고 유면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이 가까이 모이면 그 전자 구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겹치겠죠, 그죠? 겹치는데 절묘하게 잘 겹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겹치면 네 전자가 내 전자고 내 전자고 네 전자 이래 되겠죠, 그죠? 공유결합이 되면 결국 뭐냐면 이 원자가 모여서 어떤 띠를 가지고 쭉 이런 전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길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띠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띠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금속 이 띠를 이제 그림으로 잘 그려보거든요. 이렇게 띠를 그려봤을 때 전자가 Y축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Y 에너지 X축이 여기서는 이제 운동량 K K라고 표현하는데 K는 여러분 뭐냐면 운동량이거든요. 움직이는 그 속도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는데 Y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게 있으면 전자가 그 양이 전자 개수가 있는데 이게 원자가 전자가 밑에도 쭉 차오른다 표현을 나중에 반도체 파트에서 설명 다 하겠지만 전자가 채워지는 양이 있을 때 가장 찰랑찰랑거리는 그 전자 그 최외각 에너지를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라고 그러거든요. 들어봤죠, 그죠? 페르미 에너지인데 이 페르미 최외각 평균 에너지가 금속인 경우는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곳이 허용이 되어 있는 에너지 띠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흐르거든요. 잘 흐르고 거기 이제 요 허용이 되지 않는 에너지 그 영역에 이 페르미 에너지 주위가 이제 있으면 여기서는 실제 전자가 요 가장 높은 전자 홀 에너지하고 가장 낮은 에너지 전자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이제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원래 그럴 수가 없는데 얘가 그래서 약간의 도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열여기에 의해서 전류를 흐를 수 있는 그런 작은 에너지 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데 전자 구름은 기본적으로 원자 자체의 전자 구름이 쭉 겹쳐서 에너지 밴드를 이룬다 라는 걸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그 원소에 따라서 쭉 개수 다른데 그 에너지 밴드 이론에 따른 그 최외각 전자 에너지가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은 금속인데 얘는 잘 흐르고 그 다른 부분들은 다 에너지 허용되지 않는 에너지 주위에서 흐르지 않는다. 단지 크기가 전원체는 크고 반도체는 작아서 빛의 에너지에 해당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외부에서 주입을 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여기서는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밴드는 뭐에서 왔다? 원자의 오비탈에서 왔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실리콘 가장 풍부한 실리콘 우리가 이 재료인데 여기 이거 근데 요거는 최초 발명된 트랜지스터의 모양이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발명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처음 개발했는 노벨상 소자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오비탈 그림을 나타내는데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SPD, F오비탈 올라갈 때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게 쫙 모여 있으면 그냥 동그란 공이 이렇게 겹친 게 아니라 여기 S오비탈 겹치면 여기에 만나면 여기 전자가 이렇게 갈 수 있게 전자 튀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P오비탈 이렇게 있으면 이쪽 위 축 방향으로 이렇게 커플이 될 겁니다. D오비탈의 경우는 또 커플 다를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전자를 하나를 딱 여기 넣었을 때 이 전자가 어디에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보면 무수히 많죠, 그죠?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자 한 개를 가지고 여기에 어탐의 오비탈이 쭉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 S오비탈이 있을까? P오비탈이 있을까? D오비탈이 있을까? 라는 거를 계산하는 게 밴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밴드 이론에 따라서 확률적인 계산에 따라서 이 밴드 계산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전기전자 분야에서도 이 밴드 계산을 실제 구조화하고 그를 보고 계산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전자공학 쪽에서도요. 그래서 서울대나 중앙대나 각 대학마다 전기전자 쪽에서 이 구조만 보고도 얘가 반도체냐, 도체냐, 금속이냐, 제렌체냐 하는 연구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 관점에서 설명했었는데, 이제 여기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덜 했던 부분이고, 오늘은 금속의 전도 이론에 대한 자세히 또 보려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시그마, NA, 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도체 내에서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려고 그럽니다. 보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